우선 다음 주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미국 물가 지표라든지 소매 판매 지표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영업부 이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이번 주 연휴 이후로 환율이 1,300원대로 급락을 했어요. 네.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환율이 1,300원대로 간 거는 작년 12월 이후 거의 5, 6개월 만에 처음인데 네.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심했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국내장이 개장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연휴 기간이었고 사실 연휴 때도 시장은 계속 열리기 때문에 네. 이런 역외 시장부터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연휴 때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위안화가 상당히 강해졌고요. 대만 달러도 이제 같이 강해지면서 소위 이제 아시아 신흥국 통화들이 굉장히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협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네. 좀 저평가가 완화되면서 원화도 같이 좀 따라서 강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환율이 조금은 안정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 FOMC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FOMC는 어떻게 흘러갔나요? 네,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이제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금리는 동결을 했었고 FOMC 분위기 자체는 대체적으로 매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이런 고용 지표라든지 뭐 소비 지표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물가도 이제 3% 근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보셨듯이 파월 의장도 앞으로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네. 뭐 사실 고용이나 물가 지표가 확연하게 둔화되는 것을 이제 연준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 이렇게 연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시장 예상대로라면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다음 회의인 뭐 7월이라든지 뭐 그 이후로 더 지연될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이벤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다음 주에는 미국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4월 CPI 그리고 PPI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일본 쪽에서도 뭐 GDP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나와요. 네. 다음 주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단연 미국의 4월 물가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물가 지표에는 관세의 영향이 어느 정도나 반영됐을지 네. 이 부분을 좀 시장이 주목을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만약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조금 더 지연되면서 달러가 네. 오히려 반등할 리스크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 외에도 뭐 소매 판매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제 거의 70%는 이제 소비가 차지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매 판매 지표의 그 주목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뭐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뭐 네. 소위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죠.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런데 사실 뭐 고용이라든지 3월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좀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다음 주에 만약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더라도 네. 소매 판매가 확연히 꺾이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네. 굉장히 다시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에서도 물가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이제 관세 효과가 반영되는 4월 물가 지수나 소매 판매 지표가 이번 달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연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전망, 환율에 대한 전망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다음 주
주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미국 물가 지표라든지 소매 판매 지표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물가나 소비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달러가 더 강해지면서 환율도 오를 수 있고요. 반대로 물가나 소비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 안 좋게 나온다면 달러가 다시 약해지면서 환율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물가나 소비 지표, 이런 경제 지표들은 최근에는 그냥 변동성을 유발하는 데 그치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미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주말에 우선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회담에서 미중 양국 간 지금 굉장히 관세율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말이 오고 갈지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제주도에서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는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도 직접 이제 참여할 예정이고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세 실무 협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중국 위안화 환율을 비롯해서 한국 원화도 가치금 좀 강해지면서 환율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협상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말에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내리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높은 관세는 자기들 나라에 이제 부담이 될 테니. 중국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또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 이제 패권 경쟁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시 협상이 결렬되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원화도 같이 따라 약해지면서 좀 환율도 방향을 틀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이 뭐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무역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아마 이런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좀 위쪽으로 가는 방향보다는 아래쪽으로 가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 주 달러 원 환율 레인지는 1380원에서 1430원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모두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누구보다도 협상을 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협상의 진전이 있기를 좀 기대해보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유로와 엔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유로원 환율이 뭐 4월달까지만 해도 이제 1,600원대였는데 최근에 이제 1,500원대로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유럽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환율도 역시나 이제 미국과의 협상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유럽연합이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될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서 만약에 결렬됐을 경우엔 미국산 제품에 한 1,000억 유로 정도의 보복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이제 한 국가와는 달리 경제 규모가 워낙에 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협상 과정도 더욱더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유로화 약세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음 주 유로원 환율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540원에서 1,58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엔화 환율 역시 큰 폭으로 내려왔죠. 1,000원대에서 100원대 이제 후반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이 뭐 영국과 같은 선진국 국가들과 무역 협정 체결에 나서면서 그동안 굉장히 약화됐었던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다소 좀 주춤해지면서 엔원 환율도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선진국 국가들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확연하게 꺾이는 게 확인되면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게 된다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엔화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다음 주 엔원 환율은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위쪽으로 열어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60원에서 980원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달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대체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유로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로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이번 한 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똑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